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50세 김영수입니다. 오늘은 제 복잡하고 기구한 인생을 이야기하고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제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알려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대학 시절 첫사랑과의 만남은 영화 같았습니다. 서로 다른 학과 교양 수업에서 처음 마주쳤던 순간 그녀의 웃음소리는 제 가슴을 설레이게 했습니다. 빤히 그녀를 바라보다 우린 눈이 마주쳤고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빠져들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캠퍼스 커플들처럼 소소한 데이트를 했습니다. 강의실을 함께 다니며 도서관에서도 함께 다니고 싸구려 장갑을 사줘도 그저 기뻐하기만 했던 그녀였습니다. 취업 공부를 할 때도 우린 서로를 의지하며 긴 밤을 새면서 함께 공부를 했고 같은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10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식이라는 꿈을 이루게 되었을 때 우리는 주변 모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가족들도 그녀를 며느리로 맞이하며 기대에 찬 눈빛을 보냈죠. 10년의 시간을 함께 했기에 본가도 처가도 친구들도 모두 축복하는 결혼식을 하게 됐었습니다. 우리는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신혼여행을 떠나기 위해 공항으로 출발했습니다. 처제가 제 차를 운전해서 가주었고 공항 주차장에 세워두고는 택시를 타고 처가에 돌아갔습니다. 돌아오는 길이 힘들지 말라고 처제의 배려였습니다. 이렇게 온 가족의 사랑을 받으며 결혼한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신혼여행 첫날 밤에 처참히 무너졌습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흘러간 결혼식을 무사히 마치고 공항으로 가서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자꾸만 뒤를 돌아보며 누군가를 찾는 듯한 표정이 보였을 때만 해도 전혀 몰랐습니다. 신혼여행지에 도착했을 때도 전 피곤해서 얼른 호텔에 가서 짐 풀고 쉴 생각만 했습니다. 저녁을 대충 먹고 자려던 그때 짐을 풀지도 않고 또 안 갈아입은 그녀를 보고 저는 왜 그러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평소와는 다른 침울하고 불안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영수 씨, 나 도저히 이 결혼 못하겠어.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결혼식도 다 마쳤는데 무슨 일이야? 머릿속이 하얘지며 이게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녀의 말이 저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나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됐는데 자기한테 미안해서 헤어지려고 했어. 근데 그게 잘 안 됐고 그 사람 여기 같이 왔어. 나 결혼식은 자기랑 했지만 정말 미안하지만 나 오늘부터 그 사람한테 가야겠어. 이러면서 짐을 가지고 나가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뭐라고? 농담이겠지? 라는 말이 간신히 나왔지만 이젠 혼자였습니다. 결혼식 마치자마자 첫날 밤에 혼자가 된 거였어요. 그녀는 호텔방을 나간 후 제 전화는 받지 않고 문자에 답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혼자 호텔방에 남아 밤새 울다 보니 아침이 왔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비행기 티켓을 바꿔서 인천공항으로 돌아왔습니다. 딱 죽고 싶었지만 양가 부모님을 생각해서 마음 추스르고 비행기를 탔습니다. 귀국 비행기 안에서 내내 감정이 뒤섞였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손발이 떨리고 부모님께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하나 미치겠더라고요. 공항에 도착해서 주차장에 있는 제 차가 있는 데로 갔더니 제 차 앞에 처제가 있었군요. 그녀가 아마 전화로 벌써 처가에 통보한 모양이더라고요. 처제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보며 형부, 이게 무슨 일이에요? 형부 괜찮아요? 라고 묻더군요. 저는 한숨을 쉬며 어젯밤에 처음 들었던 일과 상황을 처제한테 털어놓았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처제의 표정이 경악으로 바뀌었지만 그 순간 저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처제를 처가 앞에 내려주고 저는 그녀와 살려고 마련한 신혼집으로 왔습니다. 다음날 본가 부모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리려고 집을 나섰는데 처제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 말이 있다며 잠깐 만나자더군요. 처제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자기의 속마음이라며 제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형부, 사실 나 형부를 좋아해요. 그것도 오랫동안 좋아하고 있었어요. 언니랑 결혼한다고 해서 마음을 접었는데 언니가 도망쳤으니 이제 제 마음을 말해도 될 것 같아서 용기 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정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처제를 한 번도 여자로 본 적이 없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엄마 아빠한테는 내가 먼저 얘기했어요. 형부랑 살겠다고요. 결혼식 하고 나서 파혼하는 것보다 나랑 사는 게 낫잖아요, 형부. 그 고백에 저는 또다시 혼란스러워 말문이 턱하고 막혔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처제는 제 손을 잡고 우리 집으로 무작정 들어갔습니다. 아직 내 마음이 무엇인지 추스르지 못했는데 처제는 완강했고 양가 부모님 모두 무너진 결혼보다는 새로운 시작을 지지했습니다. 처제 아니 지금의 아내와 저는 결혼식 대신 단출하게 둘이 찍은 사진으로 우리의 결혼 생활은 시작되었습니다.
아내는 말없이 묵묵히 가정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저를 포함하여 불편할 모두를 위해 처가의 모든 행사에 가지 않았습니다. 처가의 일에 경제적인 지원은 했지만 직접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신혼 첫날 밤에 충격적인 일이 잊혀지지 않았기에 가기 싫었고 장인 장모님도 배려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아내도 그런 저를 이해해 주었고 시댁에서 모든 의무를 아내 혼자 다 해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우리에게는 딸이 생겼습니다. 그 아이는 우리 부부에게 큰 기쁨이었고 우리는 아이의 웃음소리 속에서 서로의 상처를 조금씩 봉합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딸아이가 커가면서 우린 평범한 가족인 것처럼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딸아이가 사춘기를 맞이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한창 사춘기 피크가 된 16세가 되었을 때 사춘기라 그런가 감정 기복도 심해지고 점점 더 많은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처가에 다녀온 딸아이가 뜬금없이 물었습니다. 아빠는 왜 외갓집에는 안 가? 친구들 보면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생신이나 명절마다 외가에 가던데. 그 질문의 순간 말문이 막히며 과거의 일이 스쳐 지나가 손이 또 떨렸습니다. 아내는 딸을 쳐다만 보다가 제 눈을 피했습니다. 아빠가 바쁘셔서 그렇지. 특별한 이유는 없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네 방에 들어가서 공부나 해. 그 말을 하는 아내의 얼굴에서 눈동자가 흔들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딸은 삐친 척하는 표정을 짓더니 식사를 마치자마자 방문을 쾅 하고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며칠 후 딸은 예전 저와 그녀의 카카오 스토리를 찾았던 모양인지 장인어른과 장모님한테 확인하는 듯한 전화를 하더니 아내와 제가 결혼하게 된 이유를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방 안에서 딸이 뛰쳐나오면서 저를 부르며 물었습니다. 아빠 이모랑 결혼하고 엄마랑 사는 거였어? 우리 엄마랑 결혼식을 한 게 아니야? 그게 사실이에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의 눈에는 뭔가 모를 배신감이 서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엄마는 아빠의 첫사랑을 대신한 거네. 이모가 왜 아빠 안 보고 아빠도 이모를 안 보고 사는지 이제 알겠네. 우리 엄마 너무 불쌍하다. 이러면서 딸은 눈물을 글썽이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아내는 그 자리에 앉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참아왔던 감정을 터뜨렸습니다. 영수 씨, 나 16년 동안 당신을 위해 시댁에 다니고 딸 키우며 살아왔어. 언니랑 살려고 마련한 이 집에 살면서도 나 군말 없이 살았어. 그런데 이제 애가 이렇게 상처를 받게 된 걸 보니 너무 힘들어. 우리 이제 그만하자.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우리 딸을 생각해보자. 이혼하면 아이가 더 큰 상처를 입을 거야. 간절히 말했지만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지쳤어. 더는 이렇게 살 수 없어. 내가 좋아서 시작한 결혼 생활이었지만 당신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나를 온전히 봐주지 않잖아. 더는 버틸 힘이 없다. 그 말을 듣고 난 저는 모든 걸 내려놓고 회사를 휴직했습니다. 아내와 마주치는 것이 무서워서 낚시터에 텐트를 치고 혼자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물결 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보내는 동안 많은 생각이 스쳤습니다. 과거의 잘못된 선택이 결국 현재의 고통을 불러온 건 아닌지 후회가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한 추억이 많은 그녀 때문에 내 아내를 힘들게 한 건 아닌지 너무 미안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는 저녁이 되면 추억이 하나씩 떠오릅니다. 딸과 함께했던 웃음소리, 아내가 묵묵히 저를 지지했던 순간들. 그 추억들 뒤로 항상 따라다니는 어두운 그림자를 이젠 버려야 하는데 저는 답답하기만 합니다. 저는 정말 이혼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아내를 설득하고 제 진심을 말하고 다시 살아야 할까요? 시청자 여러분, 제가 맞닥뜨린 이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이 옳을까요? 가족의 상처를 끌어안고 이혼을 선택해야 할지 아니면 참고 견디며 딸을 위해 가정을 유지해야 할지.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거나 조언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한마디가 저에게 큰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